시장의 불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양시장 모두 10시 구간에서 좀 주춤했는데 금세 회복하는 모습이었죠. 코스피는 장중 두 달 만에 1960선을 돌파하는 모습도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오후 전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코스피는 오후 들어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닥에서는 고점을 또 만드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좀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이슈 꼭 체크해 봐야 되는지 가장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한 주의 시작과 끝,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바로 이분 모셔보고 있죠. 토마토 투자클럽 이광모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전문가님과 먼저 나눠볼 키워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거는 바로 반도체라는 겁니다.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이 세 개 회사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있죠, TSMC 있죠, 인텔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지금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이고요. TSMC 대만, 이렇게 아시아 회사가 또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시아 의존도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자급자족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이유, 이 배경이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은 이제 어제 주말에 나왔고요. 예. 이 반도체 분야 쪽에서 미국의 일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온 것은 참으로 좀 오랜만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이 지수의 하나의 지표로 봤을 때, 네. 지금 이제 불과 한 10년 전, 네, 그때 미국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좀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10년 만에 다시 한번 미국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또 투자 이야기들이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선 이제 미국의 반도체 이야기들이 왜 나오기 시작을 했는지 이야기 보도록 하겠는데, 네. 가장 먼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중국이라는 국가의 이 생산 공급에 대한 차질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셧다운에 대한 우려도 가졌었는데, 중국에서 생산되는 IT 부품에 대한 여러 가지 공급 차질이 전반적인 이 다른 산업들에 대한 공급 부족까지, 공급 이 망에 대한 위험이, 혼란스러운 점이 혼란스러운 가하게 된 거죠.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그와 같은 사태를 좀 방지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실 내용을 따져보게 되면은 아시아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가져오겠다라는 측면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이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투자에 대한 방법을 제안했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고용 창출에 대한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이번에 미국에서의 자급자족의 이야기가 미국 기업만 반도체 생산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TSMC,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밖에 주요 반도체 생산 기업들이 네. 미국에 와서 생산하는 일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꼭 미국 회사는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생산 공장은 만들어라, 이런 네.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현지 내에서 반도체 공장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고, 이로 인해서 글로벌 제조 기업들의 자금을 또 유치를 하는 효과와 또 자국민들에 대한 고용 창출에 대한 효과를 같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이러한 같은 내용들이 과거에 자동차 산업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사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전통적인 산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산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드, GM 같은 경우에는 이 명문가의 입지까지 있는데,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다른 글로벌 이 자동차 회사들을 불러들여서 미국 현지에서 공장 생산을 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전적이고 또 이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순조로운 형태인데, 이번에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이렇게 형성이 나온 거예요. 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뒷부분에 좀 설명을 많이 드리겠지만은, 네. 반도체에 대해서 거스를 수 없는, 미국만이 독식할 수 없는 시장이고, 그것을 빨리 캐치해서 글로벌 협약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인정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외화 유치도 빠르겠고, 그리고 자국민의 그러니까 그 공장에 만들어지니까 자국민의 고용 창출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뉴스는 상당히 중요한 뉴스다. 미국이 움직였다는 얘기잖아요. 반도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가지 또 이 견눈질이 좀 있습니다. 뭔가요? 자, 중국에서 제조 2025라는 것을 새롭게 이제 개혁을 준비를 하는데, 네. 가장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반도체 굴기라는 거에 있어요. 전 세계에서 반도체에 대한 소비를 중국이 많이 하는데, 네. 자, 이것은 이제
자급자족하도록 중국 자국 내 기업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발전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예. 이것을 이제 중국에서 계획을 하니 미국에서는 견제 효과로 해서 이 내용이 또 나오기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내용만 보면은 미국은 중국의 제조 2025를 또 중국은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 이 내용들이 하나같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만들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크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반도체에 관련해서 이야기 많이 드리잖아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이거거든요. 투자. 투자가 나오는 산업이다. 투자가 나오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주가 있는 거고 그에 따른 산업에 대한 발전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아시아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 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질 수도 있다. 미국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코로나 사태도 터졌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미국 현재 반도체 공장을 더 늘리고 동시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이런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 반도체 자급자족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글로벌하게 그리고 국내 이렇게 두 가지로 측면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한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미국이 나서는 산업이기 때문에 앞에서 중국이 나서기도 했었고요. 뭐 시장에 대한 경제를 좀 혼란시킬 수도 있는 그리고 강대국들이 참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약소국가 이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발목이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더 큰 시장을 좀 이야기를 드릴 것인데 자 우선 이번 이제 뉴스 발표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 한번 보게 되면은 TSMC라든지 인텔 와 같은 주요 생산 회사들이 반도체 생산에 대한 캐파를 더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공장을 그렇죠. 새롭게 증설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쟁사들에 대한 생산 활동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중요하게 될 것이고요. 우선 이제 그 부분은 뒷부분에 설명 더 드리겠는데 일단 생산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공장을 건설합니다.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은 자국 기업이고 TSMC라든지 그 밖에 있는 이 주요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 기지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이제 다시 한번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자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 공장은 더 늘려가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고용 창출도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TSMC만이 큰 혜택을 받는 것이냐? 우리나라도 이 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될 것 같은데 우선 보게 되면은 TSMC와 인텔의 관계는 상당히 두텁습니다. 그런데 TSMC가 사실 미국의 전방위적인 기업들과 또 정부 주도 산업에 함께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과거에서부터 미국의 이 파운드리 벤더를 TSMC가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의 위치에서는 TSMC에 대한 견제 상대가 안 될 듯 보이지만 한 가지 또 이제 틈이 있습니다. 미국이 새롭게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하고 반도체를 시작으로 해서 IT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안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의 확대가 데이터 센터라든지 또 5G 스마트폰 쪽에 있고 또 통신 쪽에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동안에 견제해왔던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화웨이. 중국의 화웨이를 계속해서 견제를 하면서 자국 기업의 이 통신 장비라든지 또 반도체와 같은 IT 기업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것인데 TSMC가 사실은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한다면은 화웨이의 또 가장 또 깊은 관계가 TSMC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TSMC를 화웨이에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에 있는 화웨이에 대한 TSMC에 대한 물량을 제한을 두면서 TSMC에게 중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를 더 만들겠다라는 의지도 있고 또 여기에 TSMC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훈련이 필요하겠죠. 미국과의 친미국과의 관계로 가기 위해서 거기에 삼성전자가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생산을 확대한다는 분야 자체가 PC 반도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PC만 생각하는데 스마트폰도 들어갑니다. 이번에 이제 반도체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야기는요. 이 통신에 대한 산업에 대한 투자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통신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은 퀄컴이라든지 이 인텔,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와 같이 이제 통신 인프라 구축하는 회사를 보셔야 돼요. 예. 그런데 이 통신 쪽의 분야 쪽에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TSMC보다 좀 더 두터운 관계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텔과 TSMC가 미국 내에 생산 기지를 가진다는 거는 우리나라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일단은 뉴스에 대한 기사글은 TSMC에 대한 부분들이 더 역할에 대해서 나오긴 했지만은 절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밀릴 만한 내용은 아니다. 예. 일단은 미국 내에서 건설 계획이 나왔을 때요.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떤 참여를 하는지 같이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 이제 글로벌 전반적으로 해서 중요한 거는 이토록 생산 똑같은 양에 있었을 때 미국 안에서 생산만 더 늘린다라면은 네. 가격 경쟁에서 분명히 반도체는 오히려 경쟁 과다 치킨런 게임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반도체 가격이 오히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인텔 모두 다 가격 경쟁 속에서 빠지게 되는데 그럼 반도체 산업 좋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포인트가 이거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을 투자를 한다는 것, 네. 반도체에 대한 산업 분야가 돈이 된다는 것, 혹은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는 이유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다라는 것.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제와 이와 같은 뉴스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큰 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포인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에 대한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죠. 그 지금까지 꾸준히 저희가 언급드렸던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언택트에 관련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뭐 그밖에 이제 원격 진료, 그렇습니다. 원격 지원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 많이 들었었는데 이와 같은 종목들이 만약에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요. 결국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잘 되고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폭 그리고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증가 이런 내용들은 결국엔 시스템을 다시 한번 갖춰야 돼요. 그 시스템을 갖추는 데 있어서 반도체 수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뜨고 있는 오늘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또 오늘장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좋거든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를 가장 최선호조 이야기 들었었던 KINX 그렇습니다. 오늘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잘 되는 이유가 언택트 사업이거든요. 예. 언택트 사업이 잘 된다라면은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반도체가 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자. 네. 그리고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넓혀지더라도요. 수요가 살아있다라면은 네. 반도체 가격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 심리가 더 커질 수 있어서 네. 반도체 가격의 반등이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미국의 생산 건설 계획은 이제 계획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공장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실행했을 때 공장이 증설돼서 그 캐파가 늘어났을 때 그때 공급이 커질 거기 때문에 네. 그 이전까지는 반도체 수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격의 반등 꾸준히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이런 얘기 해주셨기 때문에 국내에 좀 한정시켜서 조금 더 한번 더 추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국내에 미칠 영향 좀 더 구체화시켜볼까요? 네, 분명히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물량을 네. 빼앗기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도 시장이 미국 자국 기업으로 바뀌어가면 어떡하나라는 이제 걱정이 될 수 있는데 네. 우선은 첫 번째는 미국 내에서 공장 증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일단은 명확한 이제 가시화된 계획은 발표되진 않았지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참여 뉴스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참여한다면 어느 분야가 잘 될 것이냐?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네.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 그리고 낸드 플래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네. 이번에 만약에 이 미국 안에서 생산을 한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키우는 산업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게 아마도 비메모리, 시스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장 규모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크기를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하고 좀 이제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메모리, 기억, 정보를 저장을 저장하는 하는 거죠. 목적이고요. 비메모리는 정보 저장, 기억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처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연산을 좀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방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거는 메모리, 쉽게 말해서 디램 반도체, 네. 낸드 플래시 이런 반도체가 될 것이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AI를 떠올리면 돼요. 연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쪽에 대한 시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요. 결국에는 위탁 생산에 대한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TSMC가 거론이 되고 네. 우리나라가 거론이 된다면은 비메모리 쪽에 대한 시장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으로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이 안에 좀 비교되진 않지만은 통신칩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통신칩 그리고 컴퓨터의 CPU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IT 인프라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비메모리라고 우리가 지칭해서 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의 반도체 자급자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 이 반도체 수요는 점점 더 확대될 전망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관련주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 관련주들 꼼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앞에서 이야기를 잠깐 드렸지만은 네. 비메모리 쪽의 사업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혜주도가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미국 안에서 생산이 된다면 그럼 미국에서 생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 생산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할 안에서는 파운드리 사업이라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 미국 안에서 생산 기지를 가져서 미국 안에서 디램 반도체 생산보다는 미국 안에 있는 자국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산에 대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그러면 그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반도체라는 것이요. 많은 국가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만 왜 유난히도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인가, 잘하는 것인가, 네. 이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사실 반도체라는 거는 삼성전자가 했을 때 삼성전자 마크를 딱 찍고 나왔을 때 완성에 대한 단계를 갖기 위해서는요. 네. 수많은 공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반도체라는 거는 정말 최종의 이 신기술이기 때문에 어느 한 단계, 정말 이 신제품이 나왔을 때 어느 한 단계도 신기술을 동반해서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모든 공정의 기술력을 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맞아요. 지금 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삼성전자가 뭐 10나노급, 좀 7나노급, 앞으로는 3나노급까지 개발을 하는데 그렇게 작게 만들고 여러 가지 공정을 하는데 삼성전자 혼자서 기술 개발했다고 해서 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공정에 있는 모든 관련된 회사들이 다 같이 잘 다 같이 잘 해야지만 이게 네. 제대로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히 말해서 반도체 하나가 만들어지는 예. 데 있어서 이 참여하는 기업이 200여 가지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200여 개의 기업들이 모두 다 기술력이 뛰어나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은 대기업만 잘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꾸준했었고 그 기술력이 바탕으로 살아 있어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미국이 투자를 하고 중국이 투자해서 대기업이 먼저 나선다고 해서 절대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술력을 먼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줄 수 있는 이게 후방의 지원 부대가 있어야지만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만약에 공장이 증설, 삼성전자가 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혼자 덩그러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뒤를 지켜주는 친구들이 있어야죠. 지원군이 같이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몇 가지 종류가 좀 나눠져 있는데요. 네. 반도체 장비부터 해서 이 관련주들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장비, 소재, 부품을 지칭해서 네. 소부장이라고 하거든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을 제가 한번 나열했는데요. 예. 장비 업체들은 이제 일단 1차 벤더를 먼저 중심으로 이야기 들어보면은 네. AP 시스템, SFA, 그리고 원희 IPS 이와 같은 기업들이 가장 핵심적인 1차 벤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뭐 기흥이라든지 아니면 또 SK하이닉스의 이천이라든지 가보시게 되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덩그러 있지 않아요. 네. 그 주변에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봤던 코스피, 코스닥의 중견기업들이 함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회사들 네. 이름인가요? 이런 회사들이 함께 있어요. 네. 뭐 여기서 보이면은 원희 IPS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공장 바로 근처에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이제 같이 근접해 있는 회사들이 동반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공장이 똑같이 증설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네. 우선은 본 대기업이 가고 난 다음에 중소기업은 항공이라든가 배를 통해서 이송되는 과정으로 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증설은 당연히 이 장비 회사들이 같이 부품이 공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 쪽에서는 한설케미칼, 워닝 머티리얼즈, 하나마이크론, 솔브레인 이와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네. 중점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우선은 소재 쪽에서는 소재 부품 쪽에서 한솔케미칼, 워닝 머티리얼즈,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요. 시스템 반도체가 만들어질 때 가장 이제 꾸준하게 소모되는 소모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 TSMC와 인텔 또 삼성전자가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시장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시스템 반도체가 왜 과거보다 지금 더 중요하게 되냐면은 네. 연산 처리되는 이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 제품들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너무나 다양해요. 네. 대표적으로 통신칩, 스마트폰, 과거보다 많이 얇아졌고 작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작아졌어요. 시스템에 대한 반도체가 사실은 예전에는 좀 크기가 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게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점차 작아지면서 디램의 기능만큼 작아지다 보니까 반도체 미세 공정화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미세 공정화 나왔을 때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FST, SNST 이런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 미세 공정화의 핵심 소재를 납품을 합니다. 네. 부품을 납품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업들도 같이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는 거는요.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만은 다양한 제품군을 소량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공장 자동화에 어울리진 않죠. 네. 그런데 중견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원래 좀 해왔어요. 소품종을 대량 생산하는 게 공장이 좀 맞아요.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도할 수 있는 이 중견기업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 네. 관련된 회사들이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테스나, 네페스, SF 반도체, 어우 반도체 이런 기업들인데 시스템 반도체도 앞으로 커지게 된다라면은 전공정, 후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했을 때 후공정 기업들이 더 주목받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TSMC라든지 삼성전자가 공장을 짓는다. 네. 얘네들이 먼저 똑같이 공장을 증설할 수 없거든요. 삼성전자 먼저 가서 항공이나 배를 통해서 이들이 같이 이제 공급되는 것인데 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또 이 생산을 마지막에 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것이 후공정 테스터 기업들이에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네페스라든지 테스나 이와 같은 기업들의 역할이 커질 것이고요. 그리고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반도체 투자에 대한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에 통신 인프라에 대한 관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5G 통신에 필요한 소재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코아시아예요. 네. 그래서 오늘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이 뉴스가 나왔을 때 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에요. 코아시아는 특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최근 한 달 사이만 해도 뭐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예. 이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해당이 되기도 하는데 우선 코아시아를 대표적으로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이전의 수준을 분명히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도 탄력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요. 시스템 반도체 시장 진출이 먼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산업의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라는 얘기예요. 네. 왜? 가장 관심 있는 건 통신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코어 아시아에 대한 주가 이와 같이 급등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 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장비나 소재 부품 쪽에서도 주가를 몇 가지만 좀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왜냐하면 어떤 선수들, 어떤 종목들은 조금 오르기도 하고 어떤 종목들은 안 오르기도 하고 최근에 좀 미미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자, 이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은요. 네. 먼저 미국의 큰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주요 기업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잘 갔었죠. 네. 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도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있습니다. 네. 우선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언택트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회사들. 사실 언택트라고 해서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사실 관심을 받거나 네. 그리고 아마존 1차적인 이 소비 기업들이 주목을 먼저 받았어요. 코로나 이전의 모습들을 회복했고 주가가 신고가름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넷플릭스, 아마존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시스템 회사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보시게 되면은 그 시스템 회사인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제가 핵심적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핵심 종목 KINX 네.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구상을 하고 이런 기업들이 이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종목들. 사실 반도체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요,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이 중요하죠. 네. 근데 마이크론의 주가는 사실 다른 종목들을 대비해서 좀 더뎌요. 코로나 때문에 내려왔던 만큼 그만큼 다시 회복해주진 네.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의 생산 기지에 대한 공급 차질이 네. 마이크론에게 반사이익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자, 이 상태에서는 경과 흐름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통신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브로드컴이라든지 우선 먼저 인텔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인텔 같은 경우도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크게 빠지지 않고 지금은 견조하게 위치를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살아와 있는 상태인데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장기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이 조정받고 다시 확장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잘 될 수 있는 환경이 왔어요. 자, 이런 기업들이 또 들어가는 곳이 이제는 퀄컴이라든지 예. 통신 쪽을 보셔야 되는데 퀄컴이 가장 먼저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차순으로 따라오는 흐름이고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부터 해서 이 카카오 종목들이 잘 가고 그 다음에 도모할 수 있는 KINX와 같은 장비 회사들 이와 같은 기업들이 후방을 좀 따라오고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셔야 되는데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시장의 환율이라든지 전체적인 수급에 대한 문제 때문에 더딘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최근에 와서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SNS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시스템 반도체 쪽 그리고 미세 공정화 쪽 이와 같이 이 새로운 반도체에 대한 투자 얘기 나왔을 때 가장 최선으로 이야기 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꾸준히 계속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이 기업이 신고가가 나오는 이유는 또 미국의 주가를 보셔야 돼요. 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던 종목인데 ASM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아주 대단한 상승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충격은 있었지만은 그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 회사가 잘 되는 거는요. 반도체가 작아지는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만들고 공급하는 회사다 보니까 TSMC,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 생산 기지를 만든다. 그러면 이 회사의 장비가 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 회사의 장비가 들어갔을 때 장비와 함께 들어가는 소재 회사들, 네. 그게 바로 SNS텍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은 네. 우리가 최근에 와서 바닥 탈출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들, 지금 박스권에 대한 흐름들이 돌파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지부진하다가 테스나라든지, 돌파하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 하나 머티리얼즈라든지 네. 이와 같은 소재 회사들도 같이 상승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 드렸던 코아시아도 이와 같이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5G 통신 칩에 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 상승이 빠르다. 이렇게 시장의 시나리오 흐름을 따라가시면은 네. 미국 주식이 결국엔 우리 종목들에 대한 산업 배경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들 살펴드렸습니다. 우선 뭐 반도체 장비주들이 있었죠. 여기에 소재, 부품,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해서 분류 좀 나눠봤고요. 이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상세하게 좀 챙겨드렸는데, 자, 여기서 이제 베스트를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으로 이 관련주들 투자 전략과 함께 이 탑픽 좀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코아시아를 네. 좀 최선호주로 이야기 드리고 싶었는데 워낙에 또 주가 흐름이 네. 강하니까요. 왜냐면은 이 미국 내에서도 반도체를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에 통신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좀 놓쳐서 좀 아쉽고요. 일단은 오늘 이 안에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포인트를 준다면은 테스나 기업이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고 확실한 테스라. 종목이 될 겁니다. 네, 그럼 네. 그 테스라를 뽑아주신 이유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요. 뭐 가격 전략이든지 뭐 상세한 전략들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안에서는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클 겁니다. 네. 사실 이제 관련된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체적인 미국 안에서 생산을 다시 한번 설비를 늘린다라면요, 미국이 잘하는 걸 올릴 거예요. 네.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장 규모를 한번 차트를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이 메모리, 그러니까 전 세계적 지금 보시는 거는 전체적인 시장에서 메모리보다
그래도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시장 규모가 크다라는 것이고요. 마진율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다음 도표를 하나 보도록 하죠. 전 세계에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생산을 사실은 미국의 기업들이 많이 합니다. 네. 뭐 마이크론이라부터 해서 웨스턴 디지털, 브로드컴 그리고 뭐 그 밖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주목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업들이 최근에 와서 반도체 가격 상승과 함께 이 실적 그리고 매출 규모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마이크론 대표적인 회사인데 좀 주춤했어요. 이거는 사실 이 마이크론이 주력을 할 수 있었던 이 시장 규모에 삼성전자의 시장 참여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19 이후부터 해서 네. 마이크론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보수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좀 내려왔었는데 일단은 퀄컴과 엔비디아, 인텔 이와 같은 주가가 이게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거는요. 네. 앞으로 언택트 사회 그러니까 4차 산업에 대한 이 표방하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퀄컴은 5G,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고차원적인 CPU에 대한 공급,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주기에 맞춰서 실적 공급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이들 기업과 함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인텔, 엔비디아, 퀄컴과 연결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관련된 회사를 같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포인트를 지금 시장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파운드리에 대한 시장 관점을 얘기해 드렸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안에서 꾸준하게 테스팅할 수 있는 회사가 테스나 기업입니다. 그래서 테스나는 앞으로 이 테스터 전 공정부터 해서 후공정까지 모든 공정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삼성전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회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미지 센서하고 통신칩에 대한 특화된 테스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미국 안에서의 포인트를 계속 보면은 결국에는 통신 인프라, 그러니까 5G 투자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미지 센서가 앞으로 스마트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통신칩은 당연한 두말할 것이 없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미국 시장 내에서의 역할이 클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찍이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현지에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와 계약된 회사예요. 계약을 좀 크게 맺었나 봐요.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반도체 테스터 시장 진출, 시장 진입이 가장 유연하게 들어갈 수 있는 회사예요. 아, 용이하게 좀 들어갈 수 네. 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관심, 미국에서의 반도체 투자 얘기 나오면은 예. 테스나가 가장 안정적이고 네. 확실한 종목이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테스나 뭐 주가 흐름도 간단하게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에 의해서 조정이 나왔었지만요. 그 하락폭이 깊지 않았었고요. 지금은 다시 한번 회복 기조에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박스권을 그렸다가 다시 한번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큰 시장의 흐름에서는요. 장기적인 투자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자, 사실은 지난해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삼성전자의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라왔었거든요. 네.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왔던 때가 2019년도 초반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가장 강조드렸던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그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작년에 이슈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올해도 또 그리고 삼성전자에 따라서 중국 또 중국과 삼성전자를 따라서 미국이 투자 이야기 나온다면은 장기적인 트렌드 패러다임으로 보셔야 됩니다. 흔히 말해서 제가 메가 트렌드한 산업, 반도체를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네. 이와 같은 흐름들을 꾸준하게 같이 성장하는 게 테스나 주가입니다. 그래서 테스나는 지금 장기 우상향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 전략 한다라면은 네.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평선들을 모두 다 지켜가면서 하단 지지. 그러니까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 매집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접근하신다라면 우상향적인 고점을 계속해서 꾸준히 높여가는 전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전고점 위치까지는 1차적으로 보셔도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죠. 테스다를 토픽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이광무 전문가와 함께 미국의 반도체 자급자족 그리고 이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광무 전문가님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